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조윤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해드린 대로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처음에 트럭이 터진 줄 알았어. 아내가 있는데서 나오는 순간 무슨 로켓으로 그렇게는 빠르지 않았어. 안에서 요리하고 있던 중에 사람들 소리가 웅성웅성 나왔고 고개를 돌려서 창밖을 보니 차가 쏜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부서지는 개울 소리가 나가서 뛰쳐나가 봤죠. 그때 사람이 여기저기 이제 다쳐서 누워있는 상황이었죠.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라는 당시 혼란스러웠던 상황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트럭이 돌진을 해서 2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큰 사고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이게 시기적, 장소적 특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날이 추워지면서 김장을 많이 하는 그런 김장철이어서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김장 준비나 이것을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 나왔고 또 김장과 관련된 물건들을 그 상인들이 갖다 놓기 위해서 가판대에 얹다 보니까 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나아가 이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3m, 폭 네. 3m, 그 길이가 거의 500m 가까운 그런 긴 자루형, 그런데 예. 결국 앞에 가판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차는 오고 다른 곳으로 피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 많은 사람이 있는 시기, 시간, 그리고 또 장소적 특징,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참변에 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일단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 당시에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트럭 운전자의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시장에서 20년 넘게 예. 시장거리 초입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했다고 해요. 항상 같은 시간에 그런 차량을 몰고 와서 가게를 찾았는데 아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도 마찬가지 동일한 시간이었습니다. 본인은 차를 몰고 와서 네. 차를 좀 빼달라고 해서 후진을 한 다음에 갑자기 급발진을 했다. 자기는 물론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엑셀을 예. 밟아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기관이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에선 이건 급발진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급발진,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페달 오작동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근거는 한 2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 예.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 네. 이렇게 찍 밀리면서 타이어 자국, 이른바 스키드 마크가 나오는데 네. 사고 현장에 스키드 마크가 전혀 없다는 점. 이것에 비춰봤을 때는 오히려 급발진보다는 이렇게 오작동, 이렇게 네. 잘못 페달을 밟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를 검색을 했고, 어쨌든 본인은 무고함을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관련된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가지고 이 사고 기록 장치 분석에 나섰다는 보고입니다. 네, 돌진 사고 운전자 대다수 이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나요?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자료에 따른다고 예. 한다면 최근 5년 새에 한 401건 정도의 급발진 사고 감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 감정 중에는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고 해요. 그만큼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네. 작년 7월경이었나요? 시청역 앞에서 급발진 예.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 단계에서 모두 운전자가 패소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 단계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하급심 단계에서는 민사라든가 형사 사건에서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적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또다시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네. 촉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3일 경찰에 따르면은 지난 달 10일 같은 경우에 아침 8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등하교하는 시간에 원래는 밖으로 못 나오도록 법원이 금지가 조치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를 위반해서 집으로 나오려는 순간 그래도 계속 앞에 보호관찰관이 지키고 있다 보니까 네. 나오시면 안 된다라고 네. 해서 올라가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선망 증상, 쉽게 말하면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호관찰관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누가 나를 욕한다, 파출소에 신고해야 된다, 머리에 호박 덩어리가 올려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보통 사람이면은 하지 않을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오랜 기간을 복역하고 나서 부인과 이게 살다가 부인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인지 지금 집을 떠나고 혼자 이 단독애로 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물품 같은 것들은 보호관찰소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조두수는 지난 2023년도에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고요. 또 지난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총 4차례 집 밖으로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물론 그런 점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예. 현실적인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호관찰관 입장에서는 이런 조두순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자체가 예. 교도소처럼 통제가 가능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 무단으로 외출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는 그런 설명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경우에는 국민적으로 그런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큰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보호관찰소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집안에서 위치 예. 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리려고도 했다는데 이게 재판에서 뭐 누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3년 12월 달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지 위반으로서 징역 네. 3개월까지 실형으로 살았고 그때로부터 지금 1년, 2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종 유사한 범죄를 계속 범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훨씬 더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누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무단으로 나가는 것을 기자의 이탈 금지 명령을 위반했던 것이고 단순히 위반했는 그걸 넘어서 네. 본인에 있는 그 전자발찌 이것을 훼손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혐의로도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법리적으로 결국은 전 어떤 범죄를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또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면 최대 14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형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호 관찰 내지 보안 처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법률가들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두순은 이제 지난달 무단 외출하기 4일 전에요. 재택감독 장치에 작동을 멈추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런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는 선고 때 선망 증세와 관련을 해서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심신미약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재판부에서는 이걸 또 받아들일 수도 있을까요? 일단 담당 보호관찰소에서 우선적으로 예.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국립법무병원에서 조두순에 대한 감정을 진행한 결과 그 결과를 회신이 왔는데 예. 그 회신서에 따르면 심신미약 증상이 있다고 해요. 보호감차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과 회신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의 선고와 함께 치료 감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두순의 경우에는 성범죄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네. 전력이 있기 때문에 치료 감호 기간은 15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최진영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님 두 분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